그 해 여름은 한푼 없이 빈털터리로 지낸 날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2, 3주일 동안 직장에서 고된 일을 해야만 했다. 한 번은 라이온즈 연쇄상가에서, 또 한 번은 치저위크의 우유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런 중에서도 책을 쓰는 일은 가을까지 순조롭게 계속되었다. 11월 초순, 기후가 나빠져서 할 수 없이 집 안으로 쫓겨들었다. 뉴크로스에다 방을 한 칸 빌려놓고 다시 라이온저에서 일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나는 지난해에 만났던 청년 작가 스튜버트 홀로이드와 자주 만나고 있었다. 막연하게 그는 평론을 쓰겠다고 하면서 내게도 그것을 권하는 것이었지만, 나는 소설의 제1부를 완성하는 데 정신이 없어 그의 얘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앵거스 윌슨이 박물관을 곧 사직하리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그가 떠나기 전에 타이프한 원고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센트 마틴 르그랑의 우체국에서 크리스마스 우편물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중고품 타자기를 사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도록 혼자 런던에 남아 마침내 소설의 제1부를 마쳐서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안 돼 돈이 모자라 다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직업 안내소 앞길은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두서너 가지뿐이었다. 내가 골라 잡은 직업은 세탁소의 세탁부. 하지만 그 직업은 유난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보수 역시 말이 아니었기에 나는 귀찮지만 매일 자전거로 런던까지 달려가 다방의 일자리를 얻으려고 했다. 어느 날 나는 일기를 도적 맞자 더 이상 세탁소에 머물고 있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 일기는 지난 1년 전부터의 알뜰한 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기에 여간 화나는 일이 아니었다. 이튿날 당장 세탁소를 뛰쳐나오자 나는 헤이마케트의 신장 개업한 다방에 접시 닦기로 일자리를 옮겼다. 세탁소에 비해서 다방은 훨씬 그 조건이 나았다. 주방은 새로 짓고 단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했고, 음식도 먹음직한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저녁 5시 반부터 밤중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 낮 시간에는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다. 소설의 제1부를 부지런히 타이핑해서 앵거스 윌슨이 박물관을 사임하는 날 그에게 넘겨주었다. 순간 내 마음은 한없이 허전해졌다. 오랜 마음의 집착을 잃어버린 심정이라고나 할까. 그가 졸작이라고 못을 박아버린다면 다시 써야만 하니 거의 제가 없이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나는 도서실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보낼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스튜어트 홀로이다가 자신의 작품 혼돈의 출현을 보여주었다. 그걸 보자 나는 불현듯 결심했다. 평론을 쓰기로 했다. 어서 평론을 쓴 다음 다시 소설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반 시간에 걸쳐 나는 문학의 아웃사이드라는 책을 구상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눠진 집착된 인간에 대한 연구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흥미를 느껴온 인물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수백 명의 인물들이 떠올랐다. 반 고호, 로렌스, 조지 포커스, 베메, 조이스, 니진스키. 몇 년 전 나는 니진스키의 부인에게 장문의 니진스키론을 써서 보냈으나 답장만 받았지 그의 남편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다.
아웃사이드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어떤 이는 행동가이며 어떤 이는 사색가이며 이론가일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소설가 곤차로프의 오블로모브와 햄릿 그리고 헤세의 황야의 늑대,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는 한 부분을 할애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약한 아웃사이더로 일별해보기로 하자. 다음 괴테의 파우스트, 토마스 만의 닥터 파우스투스, 그리고 도스토예프기의 이반 까라마조프 이런 인물에 대한 페이지를 마련한다. 또한 종교적 인물 뱀의 포커스, 뉴만, 루터 위클리프 같은 시대의 반역자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바치기로 하자. 아웃사이드는 일면 햄릿과 같은 나약한 자에게 파고드는가 하면 한편으론 반역자로 향한다. 또한 불란서의 실존주의자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또한 키엘게골이 있다. 이들은 니체와 일맥상통하는 방향을 가리키며 또 한편 페시미즘의 연구는 슈뱅글러, 쇼펜하우에 통한다. 그러나 이런 이름들을 나열해서 그들에게 합당한 논리체계를 찾으려 했지만 점차 절망감 같은 것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체계란 불가능한 것이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몇십 년 걸리는 방대한 책이 되어버릴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겁을 집어먹거나 전부를 또 미리 알아버리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내 딴에는 그 소설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애썼지만 지금 50만 단어 이상이나 쓴 글 가운데서 결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불과 100장 미만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부터 나는 박물관에서 그 책을 쓰기로 하였다.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몇 년 전 100만인의 문고에서 읽은 어느 책이 생각났다. 바르비스의 지옥이었다. 자기 방의 뚫어진 벽구멍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사나이. 바로 그거야말로 안성맞춤의 출발점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